안녕하세요. 24년 1학기 학기중간고사 1학년 1차 시험 주요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딱히 불편한 문제는 없어 보이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이 매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플한 문제로 나오게 된 거죠. 일단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해서 360이 가지고 있는 숫자적인 방향을 봐야죠. 자, 360이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를 보게 되면 36 곱하기 10이라서 얘는 결국에는 2가 지금 3개가 있고요. 3이 2개가 있고요. 5가 1개 있다라고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서 A를 곱하기 했을 때 어떤 B라는 숫자의 제곱이 돼야 돼. 제곱수가 되려면 제곱수의 성질이 뭐죠?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A가 앞에 있는 360을 도와줘서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 도와줘야겠죠. 3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고요. 5를 도와줘야겠죠. 따라서 A는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A가 10이라고 친다면 2가 이제 3개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된 거고요. 3은 2개가 있고요. 5도 2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2개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 2개의 3과 5가 될 거라서 얘는 60의 제곱이라는 B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10, B는 60. 따라서 합은 70이란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8번 보도록 합시다. 자, 8번은 자, A와 B가 A, B와 O는 서로소입니다. 서로소란 조건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O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8의 최대 공약수는 4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최대 공약수니까 2를 2개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을 곱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수가 되죠. 최소 공배수는 공통 아니고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가 되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적은 건 2개, 많은 건 4개가 있으려면은 B는 2를 4개를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 됐죠? 자, 그리고 3도 최대와 최소를 봤더니 둘 다 3의 1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도 3이 1개 있고 적게 써도 3이 1개 있어야 된다. 자, 최대에 넘는 최소의 5가 있다는 말은 A와 B 중에 한 숫자한테만 5가 있으면 되는데 B와 O는 서로하고 있기 때문에 5가 A에 있으면 안 되고 B에 있으면 안 되고 A에 5가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A와 B의 값을 정했기 때문에 B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48이라는 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죠. 7번과 8번은 모두 자연수와 아니죠. 7번 말고 아까 전에 풀었던 아니군요. 선생님이 좀 착각했죠. 소인수 분해를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죠. 이거는 아마 중학교 1학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9번 갑시다. 자, 9번은 어떤 분수가 자연수가 되었어. 무슨 뜻일까요? 분모가 약분이 돼야 돼. 없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분모가 4n-1은 뭐가 돼야 될까요? 75라는 숫자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분모가 살아남지 않게 되죠. 그쵸? 75의 약수가 되기 위해선 4n-1이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참고로 말하면 약수라는 말은 숫자가 더 작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4n-1은 75보다는 일단은 작거나 같은 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죠. 자,
됐습니까? 자,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75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시면 되죠. 1이 있었고 75가 있었고 3이 있었고 25가 있었고 5가 있었고 15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됐죠? 그래서 약수가 이미 6개가 있습니다가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n-1이 1이 될 수 있는 n의 값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불가능하죠. 얘가 3이 될 수 있는 n의 값은 얼마일까요? 1입니다. 가능하죠. 5가 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죠. 15가 될 수 있으면 16이니까 n이 4란 답이 가능하죠. 25 안되죠. 75 하게 되면 넘어가면 76이니까 19가 되겠죠. n은 19라는 답을 가질 수가 있죠. 따라서 n의 값은 1과 4와 19라는 3개의 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숫자들의 합을 구해보시면 24라는 답을 만들 수가 있다. 자, 됐나요? 이렇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페이지에서도 일반적인 방정식의 관계가 나왔고요. 자, 아이들이 항상 부담스러워하는 속력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선생님이 속력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속력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에서의 활용 문제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나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조건을 보셔야 되죠. 조건이 시간에 대한 조건을 주었느냐, 거리에 대한 조건을 주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지나간다 라는 조건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주는 힌트가 어떤 문제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총 걸린 시간이 2시간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총 걸린 시간 혹은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시간에 대한 힌트를 줬는지, 거리에 대한 조건은 이런 행동을 했더니 두 명이 만났다라고 하는 문제는 전부 다 거리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지나간다라는 문제가 바로 18번 같은 문제죠. 이 유형만 잘 반복을 하시면 속력 거속식 문제에서 못 푸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속력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무조건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이 주어진 상황을 마치 캡처를 뜨는 것처럼 상황을 딱 그림을 그려놔야지만 조건의 그림이 쉬워지죠. 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리가 이렇게 쓰다는 거죠. 다리가. 근데 완전히 건넌다고 한다는 말은 기차가 다리를 지나가기 직전부터 다리를 다 지나갈 때까지, 즉 기차 꼬리가 다리를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그럼 사실 기차가 5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움직인 거죠. 이만큼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다리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하기 한 게 실제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다리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1820m라고 했고요. 기차의 길이는 xm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1820 더하기 x. 완전히 지나간다 일 때만 속력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2002니까 x가 180이라는 기차의 길이를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마 2차 문제를 풀 때도 속력에 대한 문제를 몇 문제를 더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19번을 봅시다. 자, 19번은 1차 방정식의 해가,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냐면, 선생님 여기 A가 있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해를 못 구하죠. A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하면 A를 마치 숫자 취급을 하고 A를 무시한 채로 마치 A가 숫자인 것처럼 방정식을 그냥 응청스럽게 풀란 뜻이죠. 그냥 이 방정식을 A라는 문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풀면 되죠. 자, 곱하기 3 하나요? 6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2. 정리하면은 4x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x는 약분하고 2분의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게 음의 정수가 되었다. 음수고 정수가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쵸? 그러려면 a가 a-6이 2 넘어가면 0보다 다 작다 될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a는 자연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합이 우리가 찾고 싶었던 19번 정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잘못 봤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음수가 아니고 정수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맞트렸네요. 그죠? 선생님이 여기서 분모를 너무 모른 척 했네요. 여기에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이 돼야죠. 그래서 a-6이 짝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와 4 밖에 없네요. 답이 2번인가요? 자, 선생님이 음의 정수인데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서 살짝의 오류가 생겼죠. 자, 20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20번. 자, 강당에 긴 의자에 아이들이 앉을 건데 한 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7명이 남았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아이들이 남았으니까 5명씩 앉으렴 이라고 했더니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았다. 자, 이 문제는 의자의 수를 x라고 둬야 됩니다. 의자의 수를 x라고 둔다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의자가 총 x개의 의자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맨 처음에는 4명씩 앉아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4명씩 앉았더니 여기에 이렇게 7명이 서 있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학생 수가 몇 명일까요? 앉아있는 사람이 4x명이 있는 거고 서 있는 사람이 7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죠. 누가 왔다 누가 갔다 이런 말이 없죠. 다시 말하면 학생 수는 변함이 없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의자에 5명씩 앉아라, 1명씩 더 껴서 앉아라 라고 했더니 꽉 차서 앉고 마지막 의자에만 3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얘는 5명이 앉아있는 의자가 몇 개일까요? 5명이 앉아있는 의자는 전체 x개에서 하나를 빼야죠. x에서 한 개를 뺀 의자는 5명이 앉아있고 나머지 의자에는 3명이 앉아있었다. 이게 두 번째 학생 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4x 더하기 7은 5x-2이기 때문에 x가 9라는 게 나오죠. 따라서 학생 수는 x가 9였기 때문에 9를 여기 대입해 주게 되면 4 곱하기 9 더하기 7이어서 4, 9, 36에 더하기 7이라서 43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됐죠? 자, 24번, 25번 문제를 조금 더 볼까요? 자, 24번. 자, 톱니에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톱니바퀴 A와 1부터 8까지 적혀 있는 톱니바퀴 B가 있었다. 그쵸? 자, 이렇게 톱니가 A라는 톱니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B라는 톱니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톱니가. 자,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왜 안 움직이죠? 자, 이렇게 톱니가 있었는데, 자, 맨 처음에는 톱니가 A 톱니와 B 톱니가 있었을 때 A 톱니의 1번과 B 톱니의 1번이 이렇게 맞물려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2와 2, 3과 3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톱니가 있었는데, 됐죠? 얘는 톱니가 6개, 얘는 톱니가 8개.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A가 얘는 톱니 수고요. 회전을 몇 번 회전했냐면 52회를 회전했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문제 볼까요? 1번 A가 몇 번 회전할 때 A와 B가 같은 번호끼리 맞물릴까요? 라고 했죠. 톱니바퀴 문제는 톱니의 전체 수가 같다라는 게 대전제죠. 톱니의 전체의 수는 톱니의 개수에서 회전수를 곱한 게 같으면 톱니의 회전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라는 톱니와 B라는 톱니의 개수의 최소 공배수 24죠. 24가 이게 동시에 같은 숫자가 물릴 수 있는 필요한 톱니 개수죠. 따라 정리해보게 되면 A가 몇 바퀴? A가 4번 회전을 하고 B가 3번 회전을 할 때 두 톱니가 각각 1이라는 공통인 숫자에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4회전을 하게 되면 같은 번호끼리 갈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가 마지막에 낚시가 뭐냐면, 자, 볼까요? 자, A가 4번 돌았다고요. 즉 1, 2, 3, 4, 5, 6, 7, 8, 6이 그죠? 1, 2, 3, 4, 5, 6, 1 우리가 얘를 복사해서 몇 번? 4번이라고요. 얘가 4번, 1번, 2번, 3번, 4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4번 반복을 할 동안 됐죠? 여기에 이제 B톱니는 1, 2, 3, 4, 5, 6, 7, 8를 8번씩 몇 번을? 3번을 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3번을 돌아야 한다 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여기서 이게 위치가 좀 잘 안 맞죠. 요렇게 있고요. 그죠? 자, 요렇게 있죠. 됐을까요? 자, 이때 동안 동시에 맞물린 거, 다시 말하면 사이클 한 번 사이클 동안 같은 숫자가 몇 번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사이클 동안에 색깔을 좀 바꿔서 확인해 볼까요? 한 번, 자, 한 번, 2번, 3번, 4번, 5, 6 같은 숫자가 더 이상 없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앞뒤로 같은 숫자가 이렇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한 번 사이클당 같은 숫자가 6번 발생한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되면은 A가 몇 번 돌았다고요? 52회전했다는 말은 얘가 13번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지났다. 됐죠? 그러면 13번 사이클이니까 반복되는 숫자는 13 곱하기 6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숫자만큼 78회만큼 78번이나 같은 숫자가 맞물리게 되었다. 이게 톱니바퀴 문제에서 거의 끝판입니다. 가장 어렵게 문제 나왔죠. 그죠? 대부분 톱니바퀴 문제는 얘가 똑같은 숫자가 되려면 몇 번 회전해야 됩니까?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얘는 그 사이클 동안 겹치는 숫자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다음까지 물어보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제였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아이들이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정말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지, 겉핥기로만 술술 풀어서 문제를 풀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1회 시험에서 24번의 2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자, 마지막 25번 한번 해볼까요? 자, 25번. 자, 봅시다.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500원의 입장료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어른의 입장객 수가 청소년보다 10명이 적었다. 오케이. 청소년이 X명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수를 만들어 보라. 자, 어른은 몇 명입니까? 어른은 청소년보다 10명이 적었으니까 어른은 X 빼기 10명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청소년들의 총 입장료와 이때 어른들의 총 입장료를 만들어 보라고요. 자, 이런 문제는 각각이라고 했어요. 지금 합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은 500원에 곱하기 x 와서 500x가 되는 거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1,000원에 x 빼기 10을 곱했으니까 1000x 마이너스 만 원이 되겠죠. 자, 이제 3번에서 어른과 청소년의 금액을 더하기 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1500x 마이너스 만 원이 총 금액인 거라서, 자, 이제 마지막 4번은 x가 15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5를 대입했을 때의 값을 구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3번씩에다가 x에다가 15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225 00에서 만원을 뺄 거니까 0 4개라서 12500이라는 125,500원, 아니 12,500원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추가적으로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추가적인 문제를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